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4부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선행 교수님 두 분과 함께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에 대한 지원, 이거를 유엔 차원에서 지금 제재 조치가 벌어지고 있고 또 밴쿠버 20회의에서 외교부 장관들을 미국이 불러놓고 한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미국, 일본, 영국 외무부 장관이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가운데 경유 1만 리터 주겠다. 마식령 스키장 전세기 띄우겠다. 포죽입니까? 대북 제재 위반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 그 유엔에서도 네. 올림픽과 관련된 어떤 우리 어떤 쓰임 네. 이런 것은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경유를 가져가서 북한에 공급해주면 그건 문제지만 네. 우리가 가서 체제하고 하는데 쓰고 온다면 네.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비행기도 마찬가지 올림픽에 관련된 순수하게 그리고 체육 행사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저는 뭐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북한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린 늘 이제 상호 존중, 호혜, 평등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한과 얘기하면서. 네. 근데 그래서 북한이 우리 측에 보내는 어떤 대표단이고 무슨 공연단이고. 네. 모든 선수 체제면 당연히 우리가 돼야죠. 그거는.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서도. 네. 기본적인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이 만약 가서 뭘 하거나 하면. 예. 그에 대해서 부담하라. 예. 당당히 얘기해야죠. 그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네. 혹시라도 우리 측이 그걸 요구하지 못하고 네. 아니면 북한이 요구하기 전에 네.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 그랬다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러니까 우리 철저하게 현실과 실리의 바탕을 두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항상 조금 저기 하려면 항상 유화적인 제스처는 우리 민족이니까 네. 우리 민족끼리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서 현실적이고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행동을 잘 못한단 말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 민족끼리라는 건 분명하지만 사실은 저는 조금 너무 나간 얘기지만 저는 우리 민족이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네. 역사와 무슨 언어를 공유하면 민족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네. 같은 문화를 공유해야 같은 민족입니다. 네. 근데 이미 분단돼서 김일성 유일 사상으로 물들어서 이미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까? 네. 장군님의 초상에 저렇게 비해 맞고 있다고 울부짖는 그걸 보면서 그 같은 민족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걸 자꾸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말을 앞세우면서 우리의 눈이 흐려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보면 그분들은 자신들의 어떤 희망사항과 분석을 자꾸 혼동해요. 현실적이고 냉정한 분석을. 네. 저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다. 우리가 체제 너희들이 부담할 수 없다. 우리가 부담해 주겠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다른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분명히 얻어낼 수 있는 걸 얻어내야 네. 되는 것입니다. 저는. 네. 네. 방금은 노 교수님이 왜 이렇게 급하게 말씀하시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족이죠. 그거는 민족이죠. 이거를 부인할 수 없는, 물론 이제 노동현 교수님은 일종의 너무 크게 매달리지 말자. 차원에서. 매달리지 말자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굳이 우리가 고대사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고구려를 넘어서서 발해까지도 우리의 민족이었죠, 당신은. 민족이, 그때의 민족이 지금 민족 개념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같은 문화권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고대사에서도 발해, 고구려 역사까지도 우리의 역사에 편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나라가 어릴 때마다 남북이 함께 지금 한반도가 같은 문화권으로 살아왔고 최근에 분열된 거는 얼마 안 된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민족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은 큰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말에 너무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만은 우리 민족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요. 저는 지금 이번에 북한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그럴 때마다 사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정쟁으로 많이
그 정쟁거리로 했던 건 사실이에요. 예. 이거는 우리한테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성숙한 시민 문화가 있었고 예. 발전된 정치 문화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독일은 통일은. 거기다가 합리적인 동독의 지도부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강대국들의 협조가 있었던 것이고 예.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지금도. 평양 올림픽이고. 또 이것을 가지고 대북 제재가 되니 안 되니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우리 내부적으로 상당히 논란입니다. 바로 선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지방선거 때문에. 예. 자,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다른 것보다도 문재인 정부니까 예.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예. 야,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접근이 확실히 차원이 다르구나. 예. 전 세계를 띄우는 문제도 단호하게 이거는 예. 평창 올림픽은 대북 제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올림픽이 아닌 거죠, 이거는. 북한보 올림픽에 참가하지 말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올림픽 즉시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일부 또 반대 의견이 나와요. 그럼 못 띄운다. 비행기 못 간다. 비행기 가면은 그 비행기를 미국에 못 온다. 지난해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 네. 제재된다. 우리가 확인 안 했으면 아직도 지금 답변이 없어요. 자, 이렇게 가버리면은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보다. 그 성급한 걸 알고 북한이 한번 뭐 본때를 뭐 보여준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우리가 너무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예. 그래서 지금 상황 이번에는 뭐 문화행사 북한하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평창 이후에 우리 정부가 가야 할 대북 정책, 남북 관계가 더 어두워지는 것은 아니겠느냐. 조금 더 한 템포를 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을 거듭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 아까 독일 얘기를 하셨는데 독일 사실은 그 빌리 브란트가 그런 독일 통일 정책 예. 동방정책을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독일에서도. 예. 근데 이제 더 어떤 그 동독을 향한 어떤 정책을 펴기 전에 독일 국민들하고 먼저 독일들 어떤 그 자기들끼리 어떤 정당계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합의적인 어떤 그 구심점을 만들어 갔죠. 네. 서로. 그러니까 3인당 정권에서 기민당 정권으로 이른바 진보에서 보수로 넘어가고 할 때도 네. 그걸 다 그대로 개선할 수 있었던 것도 예. 합의점을 먼저 찾았던 겁니다. 독일 내부에서 먼저 네. 함께 수긍할 수 있는. 우리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 현재 문재인 정부 특히 이제 집권 여당 측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은 좀 그러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네. 뭐 일부 반대한 사람들은 수구 보수 냉전 세력 극우 세력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예. 그런 반대를 일축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은 북한을 위해서 아무리 구애해봐야 남남 갈등이 나면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솔직한 말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그러나 아무 문제 의무 없는 거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분열돼 버린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내부의 어떤 합의점 네.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뭐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고 이번엔 특히 조금 그런 것이 뭐 부족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촉박했죠. 갑자기 네. 김정은이 뭐 신년사에서 참여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예.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긴 했지만 예. 어쨌든 여당 일각에서 있는 자신들만 어떤 그 뭐 그야말로 뭐 통일 세력이고 네. 진보 세력이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수구 보수 냉전 극우 세력이고 하고 이렇게 배척하는 자세는 네. 영원히 남남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자세다. 독일처럼 그 내부의 어떤 의견 통일 합일점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네. 공통점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좀 먼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예. 네.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한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507번님 조그만 기업끼리도 약속한 거 지키지 않으면 거래를 끊습니다.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북한과의 거래를 끊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몇 번째 당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짝사랑합니까? 요즘 화가 나서 자존심이 상해서 잠이 잘 안 옵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4673번, 0250번님 말씀도 그렇고 4867번님 말씀도 그렇고 과거 정책이 잘 안 된 이유를 파악하기보다는 그 정책이 잘 안 됐으니 전부 반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건 없을까요? 라고 또 살짝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평창 올림픽 이야기 이어서 문정인 연세대 특임명예교수의 프랑스 대학 초청 특강에서 나온 이 발언 문제를 한번 문제가 아니라 발언 파장이라 그럴까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계시죠. 프랑스 파리 초청대학 초청특강에서 한 말을 제가 몇 가지 간추려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인용입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는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양보를 끌어내고 대외적으로는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와 함께 북한의 국내 정치적 목적도 있다. 한국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체제 안보를 위한 정치게임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리하게 두면 된다. 우리가 더 크게 이 기회를 이용하면 된다.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지뢰가 많지만 외교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한국 정부는 북한이 정상국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는 것이고 그동안 제로섬 게임이 아닌 양쪽의 윈윈을 통해 긍정적 모멘텀을 창출하자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한국의 보수 야당들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부르면서 집중포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의 행동과 마인드셋을 바꿀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네. 하나는 문정인 교수의 발언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 예. 그 일부 저는 동의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문재인 교수가 아니라 특보잖아요, 지금. 밖에 나다 특보라고 다 소개를 할 것 아닙니까? 네. 사실 특보고요. 특보는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달되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것이 만약에 조율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혼선인 겁니다. 특보로서 했던 발언을 전제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한이 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북한의 문제죠, 그거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들만의 게임을 하도록 내버려 두자라고 말하면 이거는 우리의 역할은 그게 아닌 거죠. 왜? 그건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근본적으로 올림픽 정신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대로 하면 된다.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평창에 판을 열어주자고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안 되는 거죠. 예. 세 번째는 문정인 특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몇 번째 계속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그 개혁이라는 얘기를 해버려요. 예. 저는 이거는 정말로 만약에 정말로 고도한 전략 아주 고도한 자 문정인 특보님은 밖에 나가가지고 남북관계를 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주세요. 그러면 우리 청와대는 그 얘기를 개혁이라고 치면서 뒤에 협상을 끌어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조금이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개혁 의견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또 어떤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계속 이것을 국내 이렇게 돼버리면은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도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또는 문재인 정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필요하면은 특보 얘기고 또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은 개혁이라고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거는 정말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외교 정책에 대한 혼선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늘 따라다니시기 때문에 방금 박상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 언론에 이야기할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균형된 입장을 가지고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도 같이 이야기하는 좀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인데요. 문정인 특보 이전에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외교 문제에 대한 의견을 여러 차례 이렇게 개진해 왔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예를 들면 전직 외교관 백인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자시할 수 없다. 지금 이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외교관 100명이 더 이상 이분이 계속 이렇게 설화를 일으키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면 국격도 깎이고 외국으로부터 상당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좀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외교안보 특보 역할은 뭡니까 도대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특별히 보조하는 거죠. 명답입니다. 일반적 보조하는 잘 모르고 뭔지 뭐고 특별 보조하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하여튼 이번에도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한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모자를 벗어야죠. 이게 특별 보좌관이라는 그걸 그리고 또 그 모순되는 말 자체 모순되는 것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놓고 나중에 한참 좀 전에 인용한 것도 봤지만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고 대통령의 생각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는 개인 의견하고는 다른 거죠. 순수하게 개인 의견을 얘기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대통령 생각이다. 그럼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말이 대통령과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말 자체에서 모순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분은 이제 교수 출신이시니까 저는 교수야 얼마든지 자유로운 영혼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해도 상관없는 것이고요. 그게 교수의 특권이고. 자유롭게 누구한테 책임지지 않고 그냥 상상력 풍부하게 얼마든지 말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때로는 어떤
뭐 정책 담당자들의 꽉 막힌 사고를 돌파할 수 있는 또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고 네.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일부 있고요. 네. 그에 동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그렇다면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외교안보 특보라는 모자를 벗고 하셔야 돼요. 뭐 외교안보 특보라는 직함을 가진 채로 네. 나는 개인 의견이겠다. 그렇게 누가 믿습니까 그거를. 지금 그 개인의 그 발언이 파장이 일어나는 것은 네. 그분이 외교안보 특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네.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무슨 얘기해도 뭐 그런 파장이 누가 매스컴에 주목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본인이 사견이라는 걸 얘기하려면 네. 외교안보 특보라는 얘기하시고 만약에 외교안보 특보라는 직함을 가지고 얘기하려면 그렇게 자유롭게 교수로서 개인적으로 얘기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분명히 또 한 가지는 글쎄 뭐 저는 뭐 그렇게 글쎄 뭐 어느 정도 뭐 북한 체제가 와서 뭐 하도록 허용하는 거 허용 글쎄 저는 그냥 놔두는 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가 아무리 뭐 와서 무슨 뭐 김정은 장군님 뭐 하고 이렇게 선전해도 누가 그걸 보고서 북한 체제가 뭐 참 우월하다든가 저런 거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오히려 자충수죠 그게. 자충수고 네. 북한은 저럴 수밖에 없구나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장군님 사진을 들고 저 피해 잔다고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북한 체제가 저러니 참 좋은 나라다 하고 누가 그걸 생각하겠습니까? 산교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공연할 때 그 네. 공연에 대해서 아마 우리 내용에 대해서 협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협의하자고 해도 북한 측 안 할 겁니다. 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공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조금이라도 이런 건 좀 빼줬으면 좋겠다 하게 되면 그럼 공연 안 해 이런 식으로 아마 몽리를 부릴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놔두자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우리 정부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도 문정인 특보도 그걸 미리 예방주사 놓듯이 네.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게 생각도 들긴 해요. 아마 문정인 특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방금 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김정은 수령님 얘기하더라. 누가 보기에는 웃음거리가 되지. 네. 그런 건 너무 시비 걸지 말자라고 하는 자신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번 기회에 그런 걸 우리가 일일이 시비를 걸지 말고 북한을 땡겨서 이번 기회에 북한을 좀 더 넓은 곳으로 더 따뜻한 곳으로 우리가 안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살리자라고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해요. 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취지하고 네. 북한이 만약에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체제 선전을 위해서 평창에 와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남북이 합의되지 않는 내용을 한다. 했을 경우 우리가 제재를 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왜?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 대한민국의 위원들끼리 합의가 됐던 것이 있는 것이고 남북이 합의가 됐던 것이 있는 것이고 또 평창 올림픽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전 세계 대한민국도 주권이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묵인할 수도 있는 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이 앞서 노골적으로 체제 선전한다. 그거는 안 돼.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래야죠. 대한민국에. 왜? 평창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평창에 올라고 얘기하면 꿈도 꾸지 말라고. 오히려 그런 기회가 있는 거는 다음에 남북이 따로 남북이 교류를 하면서 하는 게 맞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길이고 원칙의 길인 거죠. 문재인 정부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지금 그걸 막아야 되는데 문정인 특보가 이런 말을 해버리면은 참 이상한 거죠. 그냥 청와대에서는 개인 의견이라고 그냥 얘기를 끌어버린 거죠. 예. 지난해 6월 달인가요? 한미 정상회담 열리기 전에 먼저 워싱턴에 가서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이 동아시아 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문정인 특보가 뭐라고 또 이야기했냐 그러면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은 한국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요. 또 문정인 특보의 말로는 한미 군사훈련을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게 전부 다 대통령과 뜻과 생각이 같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이번에도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하셨어요. 미국 같은 관점에서 이분이 외국에서 학위를 하셨거나 어떤 외국적인 생활을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풍토에서는 미스터 트럼프 think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도 특별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소 이견이 있으면은 트럼프가
그 저가에서 놓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앞에서 놓으라고 예, 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예. 또 특보도 조율되지 않는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죠, 그런 거는. 안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나가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마치 자유로운 영혼처럼 교수처럼 얘기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청와대에서 그거는 개인 의견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방식은 미국도 없고요. 더더 우리나라는 외교적으로 상당히 좀 긴박한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내에도 여론도 상당히 지금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은 특보의 발언은 더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제 특보가 뭐냐 그래서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말 그대로 보좌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보좌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두드러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비서나 보좌관들은 대통령에게 정말 뭐 조언한다든가 대통령의 어떤 자문에 응한다든가 그런 역할만 해야지 자신이 나서서 뭐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대통령의 누가 되는 것이고 그 역할을 벗어나는 거죠. 말 그대로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맞고 만약에 정부에서 그와 다른 역할을 주겠다 하면 그 공식적으로 다른 역할을 줘야죠. 뭐 그러나 지난번에도 뭐 얘기했지만 뭐 청와대 공식적인 직함을 주지 못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면 본인이 그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자꾸 본인의 어떤 역할을 강조하려는 그런 좀 심리도 있지 않은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3040님이 문자를 보내주셔서 간단히 소개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제대로 약속이나 합의를 지키지 않는 한 외교안보 특보가 말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하겠습니까? 국가로서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국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런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문정인 특보의 프랑스 파리에서의 대화 연설문 그리고 우리의 평창올림픽에 대한 남북관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설주의본모야입니다. 아직 경희대학교 노정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빈 교수님 안 떠나고 계십니다. 두 분과 함께했고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